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탈원전을 하려는 걸까요? 뭔가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문재인의 큰 그림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최근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서 그렇게 탈원전을 부르짖던 2018년 당시 산업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걸 검토했다는 기사가 떴죠. 감사원 감사 당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폐기한 자료 속에 있던 문건들인데 중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다. 자, 이때 문재인은 국내에서 더 이상의 추가 원전 건설은 없고 잘 돌아가는 멀쩡한 원전까지 조기 폐쇄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한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당시에 이 얘기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도 뭔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서 원전 때문에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들먹이며 탈원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만약 사고가 난다면 편서풍을 타고 바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동해안 단층 지형을 따라 저렇게 수두룩 빽빽하게 지어놓은 중국 원전에 대한 위험성은 이런 방구도 없는 사람이 자국 원전의 위험성을 저렇게 과대망상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성을 핑계로 탈원전을 하자면서도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하는 이중성이 어제 산업부 문건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은 위험성 때문에 탈원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건 명명백백해진 겁니다. 문재인은 절대 북한한테 위험한 짓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은 왜 이렇게까지 탈원전에 목을 매는 걸까요? 자,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비율을 봐봅시다. 석탄이 39.3%, 원자력이 30.7%, LNG가 18.8%, 석유가 4.7%, 신재생 에너지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원전을 해버리면 최소 30%의 에너지 수급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어떻게든 메꿔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는 척하지만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을 대체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좁은 국토에 산이 많고 담수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토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메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정부가 정말로 이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정말 신재생 에너지를 메인 에너지원으로 쓰고 싶었다면 충분한 투자나 개발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원자력만큼 충분히 높아진 이후에 지금보다 더 먼 미래에 탈원전을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부터 갖추고 탈원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대한민국의 원전을 이렇게 감사원 감사자료까지 조작하면서 배를 갈라 죽이려는 걸까요? 계속 봐봅시다. 에너지 수급원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제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메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석탄과 LNG가 남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전원의 39.3%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도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탈원전과 더불어 탈석탄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제하고 현실적으로 메인 에너지원이 될 수 없는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를 제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LNG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문재인 정부의 LNG 수급 계획을 한번 봐봅시다. 무려 북한을 관통하는 한북러 가스관 로드의 실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천연가스를 북한을 지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게 하겠다는 계획이죠. 이 계획을 처음으로 기획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측이 받을 수 있고 북한이 그 이용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양쪽 다 덕을 보는 방향으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들은 내가 길을 닦고 다음에 맡은 분이 하나하나 실천해 20-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죠. 이 계획이 실행되면 북한은 일단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불로소득 수입원이 거저 생기는 거죠. 거기다 탈원전과 탈석탄이 이루어진 한반도의 에너지 주권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북한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때마다 지금까지 북한은 어떻게 해왔나요? 북한이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의 상당 부분이 된 이 파이프라인을 얌전히 가만히 둘까요? 북한보다는 신사적인 러시아도 정치적으로 수틀리면 번번이 주변국을 협박하는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독재국가인 북한이 신사적으로 손 안 대고 가만히 둘 거라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계획할 만큼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추가로 탈원전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중수로가 다 없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기술이 있어도 핵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죠. 물론 탈원전이든 한북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든 대북 제재를 포함해서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저항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정권은 탈원전 탈석탄 정책과 함께 한북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동시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탈원전만 하는 건 대통령 정책사항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탈석탄만 하는 건 역시 그럴 수 있어요. 혹은 10분 양보해서 원전 기술을 유지한 채 한북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만 추가로 건설한다고 하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요 수급 에너지원을 모두 차단하고 북한을 통해 천연가스를 받겠다는 건 누가 봐도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하면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찍이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을 빼앗거나 없앨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탈원전, 탈석탄, 북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로 빼앗긴 에너지 주권은 절대 다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우리의 에너지 주권까지 빼앗긴다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재인이 탈원전을 하는 이유는 원전이 위험해서라거나 환경보호 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북한과 중국 때문인데 오늘은 영상 분량상 북한에 관련된 것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세 줄 요약. 탈원전은 위험성과 환경보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하는 거다. 중국 편은 다음 기회에 다뤄봅시다.